우렁찬 폭포 소리가 퍼집니다. 1년에 10만 명의 피서 인파가 찾는다는 밀양의 얼음골 계곡입니다. 긴 시간 물에 씻겨 깊은 소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호박소입니다. 시원하다 못해 한기까지 느껴진다는 얼음골 계곡. 얼음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는 단연 이 밀양 얼음골이 첫손에 꼽힙니다. 비밀은 바로 이 바위 틈 사이에 있습니다. 온도계를 놓았더니 순식간에 영상 2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위쪽에 보시는 암벽에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암편들이 이 산의 경사면에 쌓여 있는 이런 지형을 너덜 또는 애추 또는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밀양 얼음골에 발달한 이 너덜 지형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온 현상 그리고 결빙 현상 그리고 하단부를 통한 냉기 유출 현상이 아주 뚜렷하고 긴 시간 동안 여름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위를 지나온 차가운 냇물은 귀한 생명을 품었습니다. 여기 많이 있네. 양동이 하나만 들고 나서면 얻을 수 있는 것, 양도 꽤 많습니다. 예. 보기보다는 이게 논고동인데 야, 이 계곡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논에 보면 못 심으면 하는데 깊은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모이가지고 이리 있거든요. 이거는 그 농사에 그 작은 풀은 이제 보드란 풀은 이거 다 뜯어 먹어야지. 논고동은 하루 정도 물에 담가도 해감을 시킨 다음 물에 여러 번 씻어냅니다. 끓는 물에 넣고 삶으면 되는데 이때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바로 건져내야 한다네요. 요 끓자 바로 꺼내내. 이 영양가도 참 좋아요. 그 사람한테 이거 뭐 이런 걸 먹으면 그 농경 사람들 그 땀 흘리고 이런 거 하면서 먹고 하면 이거 참 몸보신이 됩니다. 고기 한 번 먹기 힘들었던 시절 단백질을 보충해주던 보양식이 논고동이었답니다. 칼슘과 철분도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삶아서 일일이 알맹이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까다로운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늘은 초무침을 만든다는데요. 이때 맛을 좌우하는 게 이 고추장 양념입니다. 고추장 양념에는 사과청, 사과식초, 거리 해가 버물러 넣으면 시원하게 맛이 좋아요. 이 사과가 맛을 내는 비결이었군요. 채를 썰어서 오이와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오이도 성나이 맛있고 사과도 우리야 사과가 맛있고 같이 먹으면 좋지. 논고동에 향긋한 사과와 오이가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집니다. 여기에 국수까지 넣는군요. 이 강렬한 맛의 유혹을 어찌 이겨내겠습니까? 무성한 호박 넝쿨 사이에도 먹을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호박잎도 좀 같이 따라. 이게 뭐예요? 호박 쑥꽃. 쑥꽃? 네, 호박 쑥꽃. 저 호박 되는 거는 요 딱 물고 있다 요래. 저 물고 있네. 예. 저기 안 꽂히고. 아. 먹을거리로 이용하는 건 호박이 맺히지 않는 쑥꽃입니다. 안꽃은 호박에 안 이쁜데 요래 맺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 안 따먹고 이거는 이제 따가 반찬도 해먹어도 되고 안 해먹어도 되고. 예전엔 뜸 들일 때 함께 채소를 찌곤 했습니다. 가지, 부추와 함께 호박 쑥꽃도 살짝 찝니다.
이제 전구지하고 가지하고 그 오늘 내가 이래 뭉쳐가지고 이제 냉국 태우고. 솥에서 꺼낸 잘 쪄진 채소들은 차가운 물에 담가 식힌 다음 먹기 좋게 찢어 놓습니다. 여기에 깨소금과 마늘, 간장을 조금 넣어 조물조물 무칩니다. 식은 보리밥 위에 채소들을 얹고 차가운 물을 부어 냉국을 만들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 덕분에 시원한 냉음식들이 여름 밥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여름 속 겨울을 사는 얼음골 사람들은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곤 한답니다. 이분들이 산에 오른 이유는 마가목 때문입니다. 이곳은 개인 소유지라 마가목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마가목은 산삼나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나무랍니다. 마감목은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래 흔한 곳이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제 차온 곳에만 이제 서색을 하거든요. 한여름이라도 여기서는 그래 막 여름을 못 느끼지 저희들. 마가목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얼음골 계곡에선 낮은 곳에서도 마가목을 흔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옛날엔 바위 틈 사이에도 얼음이 많이 얼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나무 대신 얼음을 캐서 지게에 지고 내려가기도 했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하고 내기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요? 손 누가 오래 했냐. 그러면 손 넣으면 누구도 1분을 못 넘겨요. 얼음골에선 여름에도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음식을 자주 해먹는데요. 이 마가목이 제 몫을 톡톡히 한답니다. 아유, 닦기 좋네. 얼음땅이라고 억수로 싫어요. 아이고, 알도에 들어가 있구나. 오늘 되고 내일 되고 모레 되고 이렇게. 뱃속에 알이 꽉 찬 씨암탉이 오늘 마가목의 단짝입니다. 이거 딱 걸렸지. 마가목 가지를 손질해 넣고 닭과 함께 푹 삶습니다. 이때 마가목 열매도 함께 넣어줍니다. 이게 마감옥 열매인데 말려가지고 한 5일 정도 말려가지고 이 닭삶 때 넣으면 더 좋아요. 마가목은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기를 북돋아주는데도 그만이랍니다. 이제 여기는 추운 지역이 돼갖고 이게 닭에 나오는 따신 기운이 있어가지고서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먹어왔어요.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마가목 향이 은은하게 우러납니다. 그런데 닭과 나무는 건져내고 육수만 따로 받아둡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이 국물에다가 밥을 해가지고서는 비빔밥을 할 거예요. 걸러낸 육수를 한 소끔 끓인 다음 차갑게 식힙니다. 이 닭육수를 넣어 밥을 짓는다네요. 이렇게 밥을 하면 윤기가 돌면서 아주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밥 잘 돼, 나로. 잘 돼, 진짜 잘 돼. 몸 떠시는 기운이 많거든, 이거. 마가목 이 자체에서 나무에서. 차분 거 하고 떠신 거 하고 이래. 마가목을 넣어 육수를 냈기 때문에 밥에 따뜻한 기운이 더해진답니다. 여기에 나물들을 얹고 고추장 양념을 넣어 쓱쓱 비벼서 먹습니다. 얼음골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기 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잘 익은 토종닭은 살만 따로 발라낸 다음 바로 얼음을 넣어 차갑게 식힙니다. 얼음을 이걸 고기에 넣어야 고기가 식히지지. 그리고 엄청 살이 쫀득쫀득해지고. 이러고 자,
얼음을요? 예. 그리고 기름 다 빼내 뺐으니까 요래 갖고 냉채로 하면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흔한 게 얼음이라 냉채도 자주 해 먹었습니다. 마가모울과 청을 담아 놓은 거예요. 설탕 대신 마가목 청으로 단맛을 내고 초고추장 양념이 고기살에 골고루 배이도록 무칩니다. 채소를 마지막에 넣어 살살 버무려주면 담백한 닭살과 쌉싸름한 채소가 어우러진 시원한 별미 냉채가 완성됩니다. 눈이 살짝 웃는다 이가. 우리 마을에는 이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단체하고 그러거든요. 삼복더위에 일하느라 지친 마을 사람들이 돼지 머리로 몸보신을 할 생각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삶은 다음 살만 발라내 잘게 다집니다. 여기에 매운 고추와 피망 등 채소를 썰어 넣고 잘 버무립니다. 이대로 보자기에 넣은 다음 무거운 돌을 얹어 굳히면 편육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이 탄탄하게 응고가 돼가 야물은. 3일 정도. 예, 3일 되니. 이래 딱 썰이면 편. 맛이 어때요 그러면? 쫀득쫀득 맛있죠. 채소를 넣어 편육을 만들면 느끼한 맛도 줄고 썰어 놓으면 색깔도 참 예쁘죠. 편육은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채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양념으로 넣는 고춧가루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맛도 궁합도 잘 맞는 짝꿍인 셈이죠. 돼지고기가 우리 차분 성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대추를 넣고 이래 이제 무치면은 이게 궁합이 잘 맞다고 그러네요. 차갑거나 혹은 뜨겁거나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탈이 나기 쉽죠. 하나의 음식 안에 차가움과 뜨거움을 함께 버무린 참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아니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찹쌀과 맵쌀을 섞어 반죽을 합니다. 떡을 만든다는군요. 자, 반죽이 딩강딩강 한번 보이소. 그죠? 아이고 반죽 맞지 맞다. 잘 됐어, 이거. 잘 됐다. 해도 되겠네, 야. 그래. 저번에 할매들한테 뻔보고 일 안 합니까? 잘했네. 그런데 떡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넓적한 것이 꼭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정말 빈대떡 부치듯 참기름을 바르고 굽습니다. 구울 때는 반죽이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계속 눌러가며 구워야 한다는데요. 옥사디야, 저 오동 저도. 옛날 솜씨 안 해보니까. 안 두드리면 터시터시하거든 떡이. 그리 오래 두드리면 곱다 이거. 토닥토닥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게 떡이 구워졌습니다. 매끈하게 구운 떡은 보기 좋게 썰어 놓습니다. 떡국을 만든다네요. 떡국에 구운 떡을 넣는 것도 생소한데 육수도 다릅니다. 이게 돼지 등뼈하고 머리뼈하고 이거 사올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국물. 이게요? 예. 옛날에는 돼지를 흔히 많이 잡아먹고 이거 육수로 가지고 떡국도 해먹고 구수도 해먹고 밥도 말아먹고 요즘 돼지국밥이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예. 밀양에선 진하게 우려낸 돼지 사골 육수에 떡이나 밥을 말아먹곤 했다는데요. 구운 떡을 가지런히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색색의 고명을 얹습니다. 이렇게 만든 떡국은 고소하면서도 쫄깃하죠.
돼지 사골 육수에 구수함이 더해지면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곤 했습니다. 시원한 냉채에 뜨거운 떡국 한 그릇 나눠 먹으니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래 먹고 나면 며칠까지나 아따 그때 잘 먹으나 덥단하고 좋더라 이렇게 하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음식처럼 굳은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는 게 삶을 사는 지혜겠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차가움을 잃지 않는 조화로움이 이 여름 밀양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과 산이 이어지고 길과 길이 만나는 곳.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과 장터로 향하던 장돌뱅이들이 수없이 넘나들었던 땅. 바로 함양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지리산 비탈밭엔 옥수수가 껑충 자라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손주까지 동원돼 땡볕 아래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데요. 농약도 안 친 이 싱싱한 옥수수는 사람이 아닌 소가 먹을 여물입니다. 소한테는 조사료로서 옥수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옥수수가 소한테는 보약입니다. 왜요? 이게 영양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풀보다 영양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소를 옥수수 급여할 때는 사료도 안 줍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유기농 농산물을 먹는 소. 여기선 소가 사람보다 더 상전 대접을 받고 있나 봅니다. 예전부터 함양 농부들은 지리산 자락에 소를 방목해 키워왔습니다. 소 덕분에 논 갈고 밭 가는 농사의 고단함을 덜었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으니 아버지에게 소는 귀한 존재였죠. 평생 소를 키우셨던 아버지를 따라 아들도 자연스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 아들 6까지 소 키우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왜?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소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면 소재지에 불과한 안의면. 이곳을 전국의 식도락가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비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양 읍내보다 더 큰 우시장이 섰었죠. 우시장은 사라졌지만 갈비는 여전히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연세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푸짐한 갈비탕의 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옛날에는 참 갈비탕이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좀 이제 막 장에 오면 한 그릇 하거나 이제 그런 실정이 제대로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하여튼 인심 좋던지 오면은 막 국물이라도 막 한 그릇 더 주고 싶어서 국물을 항상 끓으니까 국물도 갖다 드시고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그래. 안의 갈비탕의 맛은 좋은 갈비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갈비 자르는 크기부터 큼직합니다. 두께는 여느 지방과 다르지 않지만 길이가 훨씬 길어서 갈비 한 덩어리에 붙은 고기가 푸짐하죠.
이렇게 자른 갈비는 용도에 따라 수놈과 암놈을 구분해서 씁니다. 암놈은 저기 기름기가 많은 게 좀 부드럽고 그리고 탕용으로 많이 나고 여기는 쑥놈은 찜용으로 이제 많이 나요. 살이 많은 게. 매일 아침 갈비가 들어오면 그날 끓여내는 것이 이 집의 원칙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할머니 때부터 지켜온 일이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에 있지만 할매 소고리 여기 담아갖고 밤새도록 선풍기를 돌리나요. 이제 안 쉬고 그러라고 쉬지 말고 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연탄불에다 앉혀갖고 삶아.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 할머니 만나서 새벽에 한 3시 되면 일나가고 막 끓이고. 아니 갈비탕은 다른 뼈를 일체 넣지 않기 때문에 국물 색깔이 맑은 게 특징입니다.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돼요. 이 국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약간 삶아갖고 이제 식어갖고 핏물을 빼버리고 그래 깨끗이 식어가지고 이제. 핏물을 빼낼 정도로만 살짝 삶아낸 고기는 찬물에 넣고 박박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갈비에 남아있는 잡내가 완전히 제거되고 갈비대에서 고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생수를 여갖고 한 3시간 해야 돼요. 푹 삶아낸 고기는 또 한 번 손질을 거쳐야 합니다. 삶아진 갈비를 건져내 고기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죠. 너무 많이 삶으면 뼈가 빠지고 맛도 덜하고 적당히 삶아야 맛있어요. 적당히 삶는다지만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하는데도 4-5시간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뿍 들어간 음식인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니 갈비탕이 뚝배기에 담깁니다. 투명하고 시원한 국물에 뜯는 맛까지 제대로 살린 든든한 한 끼입니다. 갈비는 어떻게 분리해내는 걸까요? 도축된 소에서 뼈와 살을 발라내 부위별로 나누는 일을 발골이라고 합니다. 4등분한 소의 몸체를 가지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처 없이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내야 하는 고도의 작업. 발골은 날렵한 칼솜씨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우리의 전통 전문 기술입니다. 만약 칼질을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소고기는 정육과 지방으로 구분돼요. 뼈와 뼈에 살을 붙이는 것과 지방에 살을 붙이는 것과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칼질하는 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갈 수 있겠죠. 지방은 300원이고 고기는 최하가 10,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이미 많을 수 없겠죠. 칼질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인건비는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갈비는 고급 부위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발골을 해내야 합니다. 갈비살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동그란 조직이 지방, 선으로 된 것이 단백질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갈비 특유의 식감과 맛을 내는 것이죠. 소의 갈비뼈는 모두 13개. 이 중에서도 5번, 6번, 7번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고기 표면에 눈꽃 모양이 선명하고 뼈에 붙어있는 살의 양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눈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선비문화의 산실답게 함양에는 아직도 수백 년 된 고택들이 즐비합니다. 이 댁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였던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입니다. 사랑채에서 바깥 양반들이 시조를 부며 풍류를 즐기는 동안 안채에서는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종부가 손님상에 올리는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학문을 논하는 선비들에게 안주인은 극진한 정성을 갈비찜에 담아냈던 거죠. 칼집에 넣는 것도 이제 좀 더 그 냄새가 잘 빠지라고 그러고 나중에 양념할 때 양념이 잘 스며들으라고 그러고. 그 옛날엔 층층시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장과 치아가 튼튼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고기를 최대한 연하게 하는 것이 이 댁 갈비찜의 특징입니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심심하게 합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배를 곱게 갈아 배 보자기에 꼭 짜놓고 갖은 양념들과 집간장으로 간을 맞춘 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500년 된 솔송주도 넣습니다. 지리산 소나무로 담근 술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갈비찜이야말로 슬로우푸드 조리법의 원조가 아닐까요? 하루 정도 새에서 양념 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따로 놓은 육수물에 같이 이제 끓이면 돼요. 무른 고기에 양념이 배어들 때쯤 각종 견과류와 버섯, 채소를 고명으로 얹습니다. 얌전하고 품격 있는 것이 영락없이 선비 집안 음식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극진한 정성으로 밥상에 올랐던 갈비. 뼈대 있는 우직한 맛이 함양에 남아 있습니다.